C'est si bon de partir n'importe où, bras dessus, bras dessous, en chantant des chansons. C'est si bon de se dire des mots doux, des petits riens de tout. 남해군에서 살아가는 낭만적인 일상과 그 속에서 얻은 영감을 전합니다. 낭만배달부 유록, 오늘은 남해에서 프리다이빙도 하시고 그리고 동영상 유튜버 크리에이터로도 활동 중이신 임다혜님 모셔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저희는 남해군 청년센터에 지금 이 예쁜, 이거 뭐라고 하죠? 마루? 네, 마루? 네, 마루에 앉아 있는데요. 오랜만에 뵙는 거기도 하고, 하지만 또, 저도 몰랐던, 저도 궁금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혜 씨랑 저랑 여행을 다녀왔는데, 바다 여행을 다녀왔는데, 제가 프리다이빙을 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제 눈으로, 제 생눈으로 본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기하고 멋지고 그래서 제가 꼭 한번 모셔서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프리다이빙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저희 채널이 이제 귀촌 후의 일상들을 좀 담고 있는 채널이라 귀촌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과 귀촌 후에 좀 많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이전 생활과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요즘 이제 귀촌하고 나서 만났던 분들이 대부분 한번 남해에서 살아보시고 남해하고 나하고 어느 정도 맞는지를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귀촌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려왔던 것 같아요. 네. 서울에서의 삶에서 어느 정도 염증도 느끼고 나는 도시에서는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깨닫고 나서 남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도시에서처럼 무언가 경쟁하면서 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겁도 없이 남해로 바로 귀촌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딱 터졌을 때 그때 얘기고요. 지금 벌써 남해 귀촌에서 산 지 4년 차가 되어 갑니다. 와, 네. 저는 사실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한 달을 살아보고 한 달을 살고 나서 여기 너무 좋다 계속 생각이 나서 온 케이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내가 여기 사는 게 맞나? 또 다른 곳이 없을까? 가는 것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생각들을 하는데 어떠세요? 4년 동안 무작정 온 남해 생활. 너무 큰 질문, 광범위한 질문이긴 하지만 좋은 점, 안 좋은 점 하나씩? 좋은 점이라고 하면 제가 그 귀촌을 결심했을 때 서울에서의 생활에 자신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진짜 남해에서는 누군가하고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속도가 느리더라도 내 속도에 맞춰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이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는 비교군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러다가 이제 도시에서 살아가는 친구들하고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현실에. 좀 뭐랄까 그 친구들은 굉장히 저를 부러워하지만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남해에서 사는 게 전혀 불편함은 없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좋은 점이 이제 비교하지 않은, 좋은 점과 나쁜 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불안하게 만드는 점이 붙어 있네요. 네, 맞아요. 비교하지 않아서 좋지만 그래서 이게 맞나? 내가 잘 가고 있나?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삶에 대해서 계속 좀
나를 계속 돌아봐야 되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또, 이게 막 재밌다, 즐겁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맞아요. 네, 그런 생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너무 좋다, 만족한다 네네. 하셨잖아요. 어떤 게 좋으실까요? 아까 바다도 있고, 워낙 지금 프리다이빙도 하시지만, 원래부터 바다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바다는 어린 시절부터 되게 좋아했고요. 어린이 시절에는 사실 싫어하는 어린이는 없는 것 같아요. 파도가 주는 신선함과 그 모래의 촉감에서 느껴지는 뭐랄까 이질감? 그런 것 때문에 어릴 때 되게 좋아했었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서 모래의 까끌거림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를 한동안 멀리 했었어요. 네.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한 20대 중반 정도에 스쿠버 다이빙을 접하게 됐어요.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네. 내가 이 바닷속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충격이었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전 세계의 바다가 육지보다 더 넓대요. 네. 그럼 내가 이 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바다를 조금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그렇죠.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아. 바다가 더 넓다. 네. 육지가 30%, 바다가 70%다.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스쿠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쵸. 두려워요. 근데, 장비도 없이 또 프리다이빙을 또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럼 스쿠버를 하시다가 프리다이빙으로 가게 된 네네. 그것도 같이 접하시게 된 거예요. 물 속에 이제 관심을 갖게 시작한 그렇죠. 다음부터. 네. 프리다이빙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나게 돼요. 멋지네요. 그때가 이제 욜로가 한창일 때였거든요. You live only once? 그거죠, 그쵸? 네, 맞아요. You only live once인가? 네네. 네. 한 번만 사는 인생. 네, 그쵸. 한 번만 사는 인생. 회사에서 이렇게 썩어서 문드러지기 싫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한 2년, 그 직장 그만두기 2년 전부터 해서, 그럼 나는 30 되기 전에 일 그만두고 여행을 한번 갔다 와야겠다. 나이 많이 들어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한 그런 상태에서 다니는 것보다는 젊었을 때 조금 더 익스트림하게 한번 다녀보자 해서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여행지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이집트에 있는 다합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다합은 지금도 여행자들의 블랙홀이라고 해요. 한 번 가면 헤어나오기 진짜 힘들어요. 궁금하네요. 네. 저는 안 가봐서. 이제 보통 이집트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피라미드만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치안도 요즘-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요즘 방송에서 비춰지는 게 인도보다 더한 곳이 이집트다. 네.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집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은데 이 다합이라는 동네가 어떻게 보면 남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바다도 있고 네. 이렇게 산도 있고 그리고 정말 고요하고 그런 동네가 있는데 네. 바다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여행자들이 들어갔다가 다들 다이빙을 배우느라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한다고 해서 여행자들의 블랙홀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그곳에는 원래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갔었어요. 네. 근데 막상 갔더니 프리다이빙이라는 스포츠가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미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고 그러면 다른 방식의 프리다이빙을 한번 배워볼까? 네. 그리고 그땐 저는 아예 그 스포츠에 대해서 몰랐던 상태였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이게 공기통도 없어도 되고 BCD라고 해서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있는 그 조끼도 구력기? 없어도 되고 네. 그렇게 막 무겁게 허리 아프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스포츠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이게 매력적이라서 그때 배우게 됐는데 그 이후로 다합에서 한 2개월 정도 있으면서 스쿠버는 2번밖에 안 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배우시고. 계속 프리다이빙만 배우고 네. 그랬습니다.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스쿠버는 해보고 프리다이빙은 제가 해보지는 못하고 보기만 했는데 확실하게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스쿠버는 장비를 착용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는 게 조금 힘들지만 대신 들어가면 오랫동안 공기통으로 그렇죠. 호흡할 수 있고 좀 비교적 편안하게
오랫동안 바닷속을 구경할 수 있다, 탐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건 제가 프리다이빙도 아직 오픈워터 첫 과정밖에 따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느낀 거였고, 초보자로서. 네. 그리고 프리다이빙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제 정말 뭐라고 하죠? 마스크랑 네. 핀 오리발? 네, 오리발.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숨을 그냥 참고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숨을 어떻게 저렇게 참고 깊이 그리고 해보면은 수영해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닷속 안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물속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죠. 물 위로 둥둥 떠는 거는 뭐 뜨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부력이 있으면 다 뜨니까 그렇죠. 내려가는 게 힘들다라는 자명이 생각이 드는데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네. 일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훈련하는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프리다이빙의 매력. 네. 일단 매력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스쿠버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스쿠버랑 비교를 하자면 스쿠버는 물속에서 오래 체류할 수는 있지만 이게 공기통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한번 공기통이 다 열리지 않아서 숨을 못 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조금 더 장비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조금 불안한 네네. 생겼던. 근데 많이 프리다이빙은 체크를 해야 되는 되죠. 네. 정말 마스크하고 핀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요. 네네. 쉽게 좀 네. 준비 과정이 짧다. 네. 그리고 이 스포츠를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유롱님이 저를 그렇게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맞아요. 그런 뭐랄까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장점이 될 수 있다. 네. 네, 그런 매력이 있고 그리고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스노클링이랑은 조금 더 다르게 위에서는 정말 뭐랄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산호를 보면서 예쁘다. 밑에 있는 니모를 보면서 예쁘다. 라고 생각만 하지만 네. 물론 물속 동물을 만져서는 안 돼요. 근데 정말 코앞에서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둥둥 떠다니고 내려가신 분인데 네. 저는 바다 거북이도 우리가 바다에서 막 봤는데 바다 거북이가 숨 쉬러 이렇게 올라올 때 전 옆에서 살짝 둥둥 떠서 보고 같이 네. 바다 거북이랑 이제 수영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훈련해요? 그렇게 내려가는 거는? 훈련은 굉장히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는 강사님이랑 같이 강사님에게 배울 수 있어요. 네. 강사님들이 처음에는 호흡하는 방법부터 해서 어떻게 덕다이빙을 해서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퀄라이징이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은 그 대기 중이랑 다르게 압력이 계속 변하는데요. 맞아요. 내려갈 때마다 압력이 높아지죠. 고막이 계속 안으로 밀려 들어가요. 네. 이 고막을 어떻게 다시 부풀릴 수 있는지 네. 그 이퀄라이징에 대한 훈련 총 3가지를 훈련을 하게 됩니다. 덕다이빙이라고 하는 게 약간 네. 오리처럼 머리만 톡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네. 게 덕다이빙이에요? 맞아요. 오리가 잠수하는 방식처럼 다이빙한다고 해서 덕다이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네. 우리가 자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엉덩이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오리가 잠수할 때랑 동일합니다. 네네. 그래서 덕다이빙이라고 하고요. 네. 네, 그 덕다이빙을 할 수 있어야 이제 물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뭐죠? 스쿠버를 하면 웨이트라고 그 무거운 걸 차고 내려가잖아요. 네네. 프리다이빙은 안 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줄을 잡고 이렇게 그렇죠. 가시는 것도 아니던데. 프리다이빙도 차기도 해요? 찰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수트를 입을 때. 부력이 너무 네네. 강해져서. 수트가 고무 재질로 된 옷이다 보니까 바다 위에 있으면 안 그래도 바다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쵸. 떠오를 수밖에 네. 없는데 수트를 입으면 더 많이 떠올라요. 네.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웨이트를 보통 2kg에서 3kg 정도만 차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스쿠버 다이빙은 BCD가 부력이 워낙에 네. 있다 보니까 8kg, 10kg 정도를 차고 저도 들어가죠. 10kg? 12kg 차고 내려갔거든요. 네. 부력이 좋아서. 잘 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살고 싶으신 분. 그러면은 그 수트를 입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훈련 같은 건 이제 줄을 잡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처음에는 줄을 잡고 물에 들어가는 적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5m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게 확실해지면 그때 덕다이빙을 해서 오리발을 차면서 들어가는 훈련을 합니다. 차면서 내려가는구나. 네, 그래서 아마 유롱님이 저를 보신 건 덕다이빙을 해서 피닝을 하는 걸 보신 거고 네. 제일 처음에 프리다이빙을 배우게 될 때는 동그란 부위가 있어요. 네. 튜브처럼 생긴 부위가 있는데 네. 이 부위 밑에 줄이 있습니다. 네. 줄을 잡고 내려가면서 압력에 적응하는 시간도 가지고 네,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훈련을 하는군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숨을 어떻게 참는지 이 호흡이라는 건 정말 그냥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진행자처럼 얘기하긴 했는데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숨을 어떻게 저렇게 가장 오래 참는 그런 기록 같은 것도 막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네. 말도 제대로 안 있나요? 혹시 기억 안 나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까? 그냥 대략적으로 네. 한 어느 정도 기록이 있나요, 보통? 제 기록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네. 전반적, 뭔가 막 오래 참으시는 분. 네. 제가 프리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기관이 있어요.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공인된 기관인데, 네. 그 기관에서는 거의 이제 엄청 다양한 대회들을 개최를 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무호흡 대회가 또 있어요. 그걸 스태틱이라고 하는데, 그 대회에 세계 신기록을 가진 그 분이 12분을 참으셨다고 해요. 12분 숨을 참을 수 있어요, 네, 인간이? 인간이 참을 수 있는 그 분수가 12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우와. 그렇게 나와 있고, 네. 아마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같은 기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혹시 영화 아바타 최근에 보셨나요? 네. 케이트 윈슬렛 18분을 참으셨다고. 대단하신 분이죠. 진짜 엄청난 훈련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훈련해요? 호흡을 참는 법? 그렇죠. 일단 프리다이빙 호흡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초도 못 참던 분들이 이 호흡법을 터득하고 나서는 짧게는 2분, 그리고 길게는 5, 6분까지도 이렇게 참으실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작년에 이 청년센터에서 진행하는 아무끼나 클래스에서 네. 프리다이빙 이론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때도 처음에 이 수업을 수강하셨던 분들이 처음에는 나는 30초도 못 참을 것 같다. 1분 정도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었는데 호흡법만 알려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거의 2배 정도씩 숨을 참으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가능하시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강사님한테 저 근데 숨이 정말 짧다. 괜찮을까요? 라고 했더니 정말 문제가 없다 라고 하셔서 시작을 했죠. 제가 프리다이빙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걱정됐던 게 그거였거든요. 호흡이 짧다.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최대 기록은 4분 조금 넘게 참은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프리다이빙 호흡법이 뭔지 간략하게만 우리 그냥 일상 호흡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어요? 일상 호흡이랑은 정말 다르죠. 많이 다른데 심리적인 부분들이 가장 커요. 원래 우리의 몸은 산소를 항상 98%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10분 정도 숨을 쉬지 않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렇긴 하지만 갑자기 좀 안도가 네, 그렇죠. 몰랐어요. 네, 그런 식으로 프리다이빙을 할 때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인식을 많이 심어주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공부하면 살 빠진다. 많이 먹어라.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혹시 대학 가면 빠진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 저는 우리 엄마가 공부하면 빠진다고요? 전 항상 이 통통한 체격을 유지해왔었는데 엄마가 항상 했던 말이 공부하면 살 빠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하면 뇌에서 산소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거든요. 그러면서 칼로리 소비가 돼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예, 통통하지는 않을 생각은 거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먹나 할수록 보다. 뇌가 산소를 많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프리다이빙 호흡법 훈련을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 약간 명상 같네요. 많이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프리다이빙을 배우시는 분들은 요가나 명상 쪽을 같이 하시기도 해요. 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결이 비슷한. 네. 이 그렇겠구나. 프리다이빙 호흡법이 저는 잘 모르지만 요가의 한 호흡법과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몰랐어요. 오, 그렇구나. 네. 그렇게 아예 생각을 비우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일상에서는, 그렇죠. 물 밖에서는 뭐 숨을 참을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는 이제 숨을 참아야 오래 또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선 생각을 좀 비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훈련이 되겠네요. 네네. 오, 그것도 하나의 매력일 것 같아요. 매력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안 한다라는 상황 자체를 만들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아예 생각으로부터 탈출한다라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네. 뭐랄까요, 굉장히 새롭습니다. 환상적일 것 같은데 그냥 네. 머리를 비우고 바닷속을 이렇게 탐험하는 네. 그 경험이 되게 환상적일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다이빙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많으시겠지만 네. 이런 건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일단 가장 최근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지난달에 필리핀의 보홀이라는 섬에 다녀왔거든요. 네. 그렇게 맑은 바다에 그렇게 맑은 물고기를 보는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프리다이빙을 했었을 때는 계속해서 트레이닝만을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뭐랄까 거북이를 본다던가 상어를 본다던가 하는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자유롭게 고래상어 보러 다니고 네. 거북이가 밥 먹는 거 옆에서 네. 구경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 투어하고 계시는 관광객분들이 계셨는데 그 옆에서 가이드님이 빵 이렇게 떨어뜨려주면은 물고기가 한 번에 모여서 여기가 바로 자연수족관이다. 네, 그런 걸 경험해보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 보자면 이제 다합에서 강사과정 취득을 할 때 강사과정에 기준 깊이가 있어요. 그 깊이까지 도달하는데 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 거의 마지막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 깊이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때 그 희열? 네, 내가 해냈구나라는 그 희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리다이빙이 굉장히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 나 혼자와의 싸움이랄까요? 싸움도 그렇고 이전의 나를 넘어서는 지금의 내가 넘어서는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멋있어요. 그러면 배울 때가 있나요? 이 남해나 프리다이빙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국내에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네. 아직 남해에는 프리다이빙 샵은 없고요. 네. 그리고 저도 지금 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몇 번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계속해서 진행은 하지 않았지만 네. 올해부터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대지포에 있는 살러라고 하는 그 팀에서 청년단체에서 우리 다혜님을 프리다이빙 강사로 모셔서 아주 특별한 그 살기? 네. 남해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이번에 진행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또 모신 것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셨는데요. 이름이 바닷길? 네, 바닷길. 그 바다의 다 밑에 치옷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 닷 맞아요. 내리다 할 때 그러니까 바닷길 할 때 그 사이시옷이 아니고 치옷이 들어가서 오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제 닷 내리듯이 네, 프리다이빙 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네. 이제 지금 그 대지포에서 진행되는 바닷길 프로그램은 7월 6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일자가 하루 이틀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이미 모집이 다 끝난 상태고 선발자들을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유롱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닷길 처음 보면 왜 얘네가 오타를 썼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영감을 받은 그 직업군이 있습니다.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프리다이버? 아니요. 남해에 있는 직업이에요. 해녀? 네, 맞아요. 네네네. 네, 해녀의 삶에서 영감을 받은 일주일짜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이에요. 네. 근데 이 해녀가 잠수를 하는 방식이
프리다이버가 잠수를 하는 방식이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덕다이빙 아까. 네. 네네. 덕다이빙을 하고 숨을 참고 올라와서 호흡을 하고 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프리다이버의 방식과 비슷하고 그리고 해녀분들이 살아왔던 그 주체적인 삶의 네. 방식들 그런 것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남해에서도 봤거든요, 저도. 네. 그때 산책하다가, 그 무슨 소리라고 하죠? 숨비 소리? 네. 그 숨 쉬는 소리인가요, 해녀분들이? 네, 맞아요. 특이한 이렇게 휘파람 소리도,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표현도 못하겠는데, 특이한 소리가 바다에서 들려서 봤더니 해녀분들이 다이빙 뭐라고 하지? 해루질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요? 물질. 네. 물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주도에만 해녀분들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남해에도 계시는구나. 네. 그것도 알게 됐었고, 그런 해녀분들의 삶을 보시면서 영감을 얻은 프로그램이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프리다이빙도 배울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프리다이빙. 네. 해녀의 삶에 더 가까워지려면 해녀의 일에도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프리다이빙이 해녀하고 굉장히 동일한 방식으로 잠수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프리다이빙을 소개를 해주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강사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같이 할 수 있나요? 뭐 일주일이다 보니까 뭐 매번 막 하긴 힘들 것 같긴 그렇죠. 한데, 네. 그래도 뭐 숨 참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호흡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일주일 동안 제가 수업에 참여하는 날은 한 3, 4일 정도 될 것 같고요. 많이 하네요. 네. 네. 첫 번째 수업 때는 이론 프리다이빙이 어떤 건지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숨참기 방식에 대해서 훈련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수업에서 아시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못 듣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수업 때 조금만 네. 알려달라고 제가 막 이렇게 모셨는데 맞아요. 그 선정 지금 되는 중이라고 면접 진행 중이라고 되게 많은 분들이 신청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살러라고 하는 단체 살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귀촌한 케이스인데 그 팀이 하는 이제 지역살이, 남해살이 프로그램이 점점점 진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해를 그냥 뭔가 여행자로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남해에서 살아가는 남해 지역 특색, 바다가 있고 바다에서 또 물질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색들도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해녀라고 하는 직업군이 막 흔한 직업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직업군은 아니지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또 그들의 삶에서 뭔가 느껴갈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래서 되게 특별한 일주일이 될 것 같다. 그 사이에서 프리다이빙까지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프리다이빙을 좀 접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프리다이빙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아마 이걸 많이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제 주변에 최근에 되게 많이 봤어요. 프리다이빙 너무 궁금하다. 우리 다혜 강사님 수업 언제 하냐.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이제 아까 이제 뭐,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시작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긴 했는데, 근데 좀 아마 두려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관심은 그렇죠. 있지만, 숨을 어떻게 참아? 하면서 약간 좀 가장 뭔가 어려운 점을 알고 나면, 나 그건 좀 할 수 있겠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조금 힘든 부분은 뭔가요? 숨을 참을 때 가장 힘든 부분. 아니, 프리다이빙 전반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좀 힘든 부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은 내 한계를 내가 맞닥뜨렸을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힘든데. 네. 조바심이 막 나고 그렇죠. 막 그런가요? 근데 그 조바심을 떨쳐내야 그 뒤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숨 참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우리 어릴 때 과학 시간에 조금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한 분들이라면 아실 건데 모를 것 같아. 뭔데요? 혹시 숨을 쉬는 이 행위 자체가 어디까지가 능동이고 어디부터가 수동인지 아시나요? 지금 너무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숨을 들이키는 거는 왠지 능동일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쉬는 건 그냥 자동. 쉬는 건 수동적인 행위예요. 수동. 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뇌에서 자동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네. 배출을 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어릴 때 과학 공부 열심히 하셨던. 네. 배운 기억은 1도 없는데 그냥 그럴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뇌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와. 체내의 산소는 98%, 99% 유지하고 있다. 10분 동안 그래서, 네. 뭐 숨을 쉬지 마치 않고 그런 얘기 같아요. 네 몸에는 충분한 영양소가 있으니까 안 먹어도 된다. 다이어트 할 때 들었던 말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먹고 싶잖아. 그렇죠. 그래도 먹고 싶죠. 네. 그래도 숨 쉬고 쉬고 싶을 싶죠. 거예요. 네. 숨을 내뱉고 싶은 그 욕망이 더 습관이 클 거예요. 너무 네. 내 몸에 자꾸만 이산화탄소가 쌓이고 있으니까 뇌에서는 제발 좀 뱉어내라 라고 하면서 그 딸꾹질 비슷한 행위를 해요. 뇌에서 몸에 그냥 다이렉트로 쏟아 꽂는 거예요. 나의 그쵸. 의지하고는 너무 상관이 이게 없이. 생명과 직결된 행동이니까. 네네. 네. 그래서 딸꾹질 비슷한 그런 그 작용이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 몸이 더 이상 숨을 참을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와, 진짜 오늘 소름이 많이 돋아요 지금. 네, 정말 소리 많이 진짜 이거 소름이 너무 많이 돋는데. 소름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아니 왜 굳이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도 네. 너무 멋진데 와 그쵸. 그걸 탁 넘었었을 때 그 희열. 네. 내가 원래 1분밖에 숨을 못 참았었는데 이 딸꾹질이라는 걸 이겨냈어. 이겨내면 30초를 더 참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또 참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왜 대체 숨을 참아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녀와 보셨으니까 아실 거잖아요. 저는 알아요. 보홀 저도 네. 다녀왔거든요. 같이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서 스노클로. 네. 그 물 위에 네, 둥둥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게 저였어요. 아래- 등판 다 타고. 잠수해 계시는 분들을 보면 네.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네. 진짜. 사실 맞아. 저도 그래서 시작한 부분이 있었고 네. 맞아요. 그 지상에서 숨 참기 훈련이 정말 잘 되면 잘 될수록 물속에서 숨을 참고 체류한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네. 거북이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쵸. 니모랑 같이 수영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요즘 엄청 핫하더라고요. 어떤? 돌고래랑 같이 수영하기, 물개랑 같이 다이빙하기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밖에서 숨참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한번 어필을 해드렸습니다. 네, 정말 저는 좀 날로 먹고 싶은데 사실 날로 먹는 게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네. 어떤 준비되어 있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바닷속을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멋지게 다이빙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이 그 순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는 그냥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의 뇌와 이렇게 뭔가 싸운다는 생각조차도 안 해봤는데 생각의 어떤 그 지평이라고 해야 될까? 생각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어 나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프리다이빙을 접하기 전과 후로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네.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죠.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 시작이다? 그건 진짜 그냥 내 생각일 뿐이다. 아직도 와. 그건 깨나가는 중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이제, 숨 참는 것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할 많이 수 참을 있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이라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 그만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가 시작이다. 그런 생각. 네. 맞아요. 쉽진 않습니다. 이게 네.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정말 체득한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그쵸.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체득을 하면은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냥 남이 써놓은 글, 우리가 이제 드리는 말씀들,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어떤 걸 접하는 데는 도움이 되시겠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프리다이빙의 세계도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제 곧 할 생각이긴 한데, 꼭 가보고 싶은 다이빙 포인트 있으세요? 아까 보홀 다녀오셨는데, 네. 앞으로 뭐 꼭 가보고 싶다, 아니면 뭐 해보고 싶은 것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다이빙 포인트가 정말 많아요. 네. 우리나라 제주도도 굉장히 예쁘고,
중리 쪽도 굉장히 예쁘고 정말 가보고 싶은 데는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진짜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두바이에 네. 딥다이브 두바이라고 65m짜리 실내 풀장을 만들었어요. 65m요? 네, 깊이가 65m.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겠네요. 네. 입장료가 최근에 보니까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하루에. 네. 네, 거기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 20만 원 아니고 6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한 네. 가격은 다를 수 있지만 네네. 비싸다. 비싸지만 네. 그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많이 깊게 팠다라는 네. 게 굉장히 경이롭잖아요. 그렇기도 와. 하고 뭐 많은 물놀이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수중 물놀이 시설. 물론 프리다이빙을 해서는 그 물놀이 시설을 많이 즐기진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65m짜리 잠수풀. 네. 거기를 최근에는 되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와, 막 어떤 자연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쵸. 그렇게 깊게 파놓은 풀장을 그 부력과, 근데 또 풀장이야. 또 해수는 아니야. 그쵸. 그쵸. 그런 매력들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꼭 가보고 싶네요. 일단은 제주도부터 네, 갔다가. 일단은 어드밴스부터 선택하시고 일단은 갔다가 네. 가야겠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눴는데, 개인적인 어떤 사실 궁금함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긴 했지만, 정말 이제 여름이고, 네. 여름이고, 바다의 매력에 아마 빠져서 막 서핑도 하시려고 하고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프리다이빙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는 다짐을 하긴 했는데, 네네. 이미 또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럼 남해에서 올 여름 어떻게 앞으로 계획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계획. 네. 일단 7월부터 이제 여름이 시작이니까 네. 공교롭게도 7월 초에 이제 저희 바닷길 프로그램이 시작을 해서 네. 그때부터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이빙 강습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남해에서 하나요? 네, 남해에서. 남해 오셔야겠다. 네. 그리고 남해에도 그 딥다이브 두바이처럼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심이 5m 정도 되는 풀장이 풀장도 있습니다. 있다. 네, 그래서 네. 처음부터 바다에 들어가기 두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풀장에서 먼저 수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적응이 된다면 바다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다이빙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전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다 이제 너무 좋다 그쵸. 하시면서 전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는 인구는 많이 보진 못했지만 네, 하시는 분들 다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이게 점점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너무 신나서 떠들었더니 제가 궁금한 것만 계속 여쭤봐서 네. 혹시 마지막으로 남해 FM 청취자분들 그리고 뭐 바닷길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들 남해에 관심 있으신 분들 뭐 많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네, 남기고 싶은 말 있으시면 네 남겨주시면요 네. 제가 잘 담아볼게요. 어떻게 네. 목소리도 좀 더 예쁘게 바꿔주세요. 네네. 네. 남해 FM이 지금 개국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작년에 시작한 걸로 네, 저는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그 연령층의 DJ분들께서 맞아요. 다양한 주제로 하나씩 방송을 진행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이게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고 이제 댓글도 하나씩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남해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남해 밖에서 이 남해 FM을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남해를 홍보하고 그리고 남해를 알리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이지만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유튜브? 네. 네. 남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알릴 수 있을까 해서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죠? 채널명? 채널명 올시입니다. 올시.
가보겠다 이거죠. 올씨? C가 올에다가 네, C가 올. 바다인가요? 올시인데요. 아니면 C 보다인가요? 바다입니다. 바다죠. 왜 올시인지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제 이름이 다해거든요. 네. 다해, 아. 다올시해 해서 아. 그래서 채널명을 그렇게 지었고요. 네. 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다 해시잖아요, 또. 그것도 있죠. 그렇기는 하죠. 그렇게 하라고 이제 지어주셨다고. 네, 부모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최근에 보홀 다녀온다 그거를 보홀간 당일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빠가 급작스럽게 전화를 해서 너의 이름을 개명하겠다. 다지로 개명하겠다. 다지. 그러니까 땅에 좀 붙어 있어라.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다해가 그 많은 바다를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네. 네, 그래서 채널명을 올시로 짓게 되었어요. 아, 그래요. 뭐, 여튼, 아버님의 그 마음도 이해는 해요. 저도 이해하는데, 바닷속에서 어찌나 멋진지, 네, 바다에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다해 씨였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남의 FM을 통해서도 인사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살럭라는 네. 네, 단체에서 시작하는 지역살이 프로그램 바닷길에서도 프리다이빙 강사 선생님으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올씨? 올씨. 올씨. 올씨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뭐 남해 등 여러 가지 컨텐츠들 만들고 계시니까요. 많이 사랑해. 사랑까지는 좀 그렇네.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 대신. 네, 그러면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쪼록 건강히 즐거운 다이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